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분위기 괜찮습니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익 실현할 종목들은 해야겠죠. 오늘 보니까 하나 시스템이 여러분들 제가 유효적절하게 잘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원픽이 하나 시스템이었는데 방산주 관련돼서 제가 픽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수익 실현을 진행할 겁니다. 언제요? 이거 방송 딱 끝나자마자 녹화를 지금 진행 중인데 11시 반이나 1시 반 요 사이에 수익 실현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통상적으로 수익 실현은 장중에 하는 거고 매수는 시간 외 이럴 때 매수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몸소 실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시간에 같은 경우도 5시 이후에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시부터 4시 반 사이에 항상 매물 페이크가 있으니까 그 점 좀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하나증권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LG노텍, 삼성전기, LG전자. 사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고 싶기는 한데 언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주 듣다 보면 내가 판단이 좀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제가 이런 종목들 관련돼서 자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를 갖다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걸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늘 여러분들의 투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목 점검하기 전에 우리가 뇌피셜을 한번 작동시켜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AI를 심는다. 그래서 대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난해보단 훨씬 많은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시장의 예상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삼성폰 나왔을 때 그런 결과물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파괴력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센세이션한 시장 반응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부품을 80% 이상 공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혜 또는 종목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유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카메라 모듈, 특히 이제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 90% 이상을 담당하는 LG노텍 같은 경우는 크게 더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 더불어서 BH 같은 경우도 FPCB 진행을 하고 또 MLCC 관련돼서는 또 삼성전기가 독보적이지 않겠습니까? 성능이 점점 고성능화되고요. 전력을 안정화를 기하려고 그러면 고성능 MLCC 이런 것들이 당연히 증가되어져야 됩니다. 원 디바이스 A 나오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받아봐야 되는 것들 하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의 전장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FC BGA부터 MLCC 이런 것들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LCC 같은 경우도 지금 볼티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캐퍼시티가 계속 증가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분야도 우리가 각광을 다시 받지 않겠습니까? 뭐 아이패드 관련돼서는 LG 디스플레이가 65%, 3D가 35%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고요. 스마트폰 분야도 그 하이엔드 쪽은 다 우리나라 회사가 OLED 쪽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수혜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폰 출시에 나오는 구간들은 언제입니까? 예, 우리가 10월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포커스가 대부분 어디로 포커스가 되어져 있다? 3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것들을 관련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설사 그런 미래 결과치가 증가의 가치 원하던 바로 기대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긴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을 때는 글쎄요,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투자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결정 내리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달리는 거 보고 가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살 때 무조건 매수하는 시점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노텍 관련돼서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 나와 있는 자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동사의 실적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어떻게 못하다 보니까 실망물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슈가 많고 그 문제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선 1쿼터에서 좀 많이 하락했다 2쿼터 올라가듯 하다가 예상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쭉 빠져버려도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작년도
평균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갈 만한 내용은 실적상으로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포워드 가져서 예상치 놓은 것보다 매출이나 예상치가 별로 나오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지난해 1분기하고 올해 1분기, 지난해 2분기 큰 차이가 있죠. 여기서 2분기부터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3쿼터, 4쿼터에 나온 영업이익 부분 크게 달라진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LG노텍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겠죠. 지난해 그러니까 투자하셨던 분들이 잘못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난해도 이런 얘기 드렸어요. 지난해 하다가 안 되면 1년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면 중국 문제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크게 우리한테 이슈로 다가오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체 수요에 대해서만 고려해 보면 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전 제시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어떤 악재가 나타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는 추세로 보게 되면 220일 이동평균선이 아랫단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정은 한번 들어왔는데 충분히 수급 현황이 들어오는 걸로 파악해 봐서는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지난해랑 비슷한 23만 5천 원 이 정도 구간이면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보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뭐 그만큼 실적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밸류에이션을 갖다 낮게 평가받았습니까? 실제로 보면 저는 이 구간으로 내려갔던 부분들은 참 이해가 가지는 않는 부분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21만 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커버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상치와 다르게 실제로 보면 비수기 드는 사실을 그런 거지 않습니까?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그 정도면 상당히 주가가 반영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꽤 늦게 반영을 해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은 그래서 주가라는 것들이 항상 그런 모멘텀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시장은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이 전체 주식 거래 하시는 분은 50%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는 그런 심리를 가지신 분들을 잘 활용하는 역이용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때로는 같이 가다가 때로는 서로 다른 길을 갔다가 다시 또 같은 길을 걷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는 투자할 때 좀 많이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의 특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격 빠르고 의사결정 빠르고 그다음에 기다리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LG노텍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구간, 그 구간까지 나타나려고 그러면 쉬었다 가는 구간은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투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매수 구간이 들어오면 여러분하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굳이 매수할 만한 타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앞으로 사실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전 지난해부터 꽤나 좋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컨센서스 목표가가 올라갔습니다. 18에서 20으로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고요. 하반기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갈 때, 그러니까 3분기부터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여기서도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AI 관련된 전장용,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거 관련돼서 당연히 그죠? 전략 안전성에게는 MLCC 공급량은 크게 늘어날 겁니다. 거기다 FCBGA 관련된 것도 더불어서 같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기가 추가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제 MLCC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다 추세는 다 확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FCBGA 부분이 성장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다른 영상에서도 아마 대덕전자라든지 신택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릴 건데 FCBGA 부분이 그쪽에서도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부분을 자꾸 나오고 있어요. 리포트들이. 그 방구가 잦으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관련된 것만 쭉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 지난해 1분기, 여기 1분기 훨씬 낫죠? 2분기도 이건 결과물이 다 나온 것들인데도 점점 개선됩니다. 3분기 부분에서 4분기 지난해 같은 경우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크게 증가하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크게 개선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크게 좀 어떻게 보면 주당 EPS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된다. 그러면 주당 EPS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주가도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나온 컨센서스 목표가 20만 원인데요. 20만 원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삼성전기에 관련된 시장 컨센서스는요. 그 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지금 보통 15만 원대 제가 15만 5천 원이나 6천 원 이점에서 제가 매수에 대해서 리포트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보시면서 그때도 제가 18 정도 이야기 드렸는데 같이 저도 시장 컨센서스 맞게 20만 원으로 같이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뭐 제가 볼 땐 일단 EPS 상승하는 부분은 아직 시장에서 잘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외국인 매수세라든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꽤 괜찮을 것이다.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어때요? 영업이익이 43% 개선되는 부분들. 그러면 그 부분만큼 여러분 충분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주가는 그럼 지난해 평균치에서 30% 정도 업사이드로 봐야 되는데 지난해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한 14 정도 됐습니다. 거기서 업사이드로 30 정도 보면 대략 20만 원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점들 올 때 매수하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기서 다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방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업사이드로 올라갈 확률이 더 큰 거죠. 사실은 LG노텍도 이런 구간이 들어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2 이동평균선 아랫단으로 내려갈 만한 지금 사유가 많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체크하시면서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분할 매수한다 하더라도 크게 늦은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 아래쪽을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닥 올해는 쫄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하반기로 가면서 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대선 앞두고 분명히 금리 인하 시그널 상당히 0.25bp라든지 이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엔 포커스가 그죠? 목수요 전장용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올해는 뭐 냉방 공조 뭐 이런 HVAC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지금 우리가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지난해하고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 여기 지난해 3분기, 4분기 모습을 보면 여기도 3분기, 4분기 여기 지켜보면 상당히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선을 잘못 그렸네요. 여기 지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상당히 좀 달라진 모습이 바로 4분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두 배로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주가의 다운사이드는 좀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실적이 나타나요. 지난해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대략 솔직한 얘기는 하이 고점 말고 평균적으로 고점은 13만 5천 원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난해보다 좋고 성장성을 확보가 된 것들도 있고 거기다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액침 냉각이요. 뭐 그쪽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 서버 그쪽 관련된 것도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꽤 업사이드로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거 10만 원 언더로 들어가는 기회가 있다면 아니 분할 매수를 잘 하셔서 컨트롤 하셔야 된다. 저도 뭐 가격 결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10만 원 언더에서는 항상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해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이야기 드리면 뭐예요? 사실 이거는 이슈로 올라간 거니까 제가 항상 보면 원점 타격이 맞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97,500원 했는데 97,500원 근접하니까 바로 주가 튀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좀 다시 한번 더 내려본다. 굳이 공략을 하기로 내가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의사결정 내리는 구간을 좀 설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221 이평 라인이 이렇게 또 따라 들어오잖아요. 이 따라서 들어오는 구간에서 여러분 매수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튈 만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이격이 생기게 되면 다시 또 매물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충분히 녹여줘야 되는 시간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구간에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형성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사실 이 스펙 아니겠죠. 그래서 교란을 하면서 자리를 잡고 시간을 기다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표 상황으로 보면 지금 공조, 내연방 이쪽 관련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쪽 조금 진행하다 보면 제가 볼 땐 2분기 실적 나오면서부터는 급턴에서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구간. 실제로 저는 항상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광복절 이 전후해에서 고점 찍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올여름이 무척 덥다고 하죠. 그 점도 자,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LG롯데, 삼성전기, LG전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한번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자, 오후 영상에서는요. PCB에 관련된 것, 특히 대덕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심택이야 이미 뭐 달리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짬짬이로 해성DS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후 영상에서는 그것도 관련돼서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투자 편대에 큰 도움 되 노력하는 원익케어 뉴스의 구독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